오헨리 단편선 1.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은 뉴욕의 가난한 부부 지민과 들라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들은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지만 재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사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들라는 자신의 아름다운 긴 머리를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팔고 지민은 그녀가 좋아하는 보석을 구하기 위해 길게 자란 수염을 깎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선물을 준비한 뒤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한 마음으로 교환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들라와 지민은 서로의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서로에 대한 희생과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들라의 긴 머리는 이제는 사라지고 지민의 길게 자란 수염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에 대한 희생이 가치 있었다고 깨닫게 되는데 그 표현이 바로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간단하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세상의 소소한 아름다움과 특별한 순간에 대한 깊은 생각을 전합니다. 오헨리는 간결한 언어와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독자들에게 뜻밖의 감동을 선사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작품은 계속해서 사랑과 희생, 가난과 부의 상대성에 대한 사유를 이끌어냅니다. 부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사름다운 머리, 시계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이를 위한 선물 고급 시계줄, 고급 머리빗 세트를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부부는 경제적으로 가난할지 모르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물질적인 것에 얽매여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작품은 매우 익숙한 이야기이고 결말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이 부부의 엇갈림을 보면서 연민의 감정과 이들의 사랑에 대한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2. 마지막 잎새.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에 살고 있는 존 씨와 수지는 예술을 사랑하는 예술가 커티스의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면서 도시는 감기와 질병으로 가득 차게 되고 수지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수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의사는 그녀에게 생명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지는 밖의 창문을 통해 보이는 작은 나뭇잎 한 잎이 남아있는 나무에 집중합니다. 이 작은 나뭇잎은 겨울에도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어 수지의 마음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겨울날 그 작은 나뭇잎도 떨어지게 되고 수지는 희망을 잃고 죽어가는 듯한 기분에 빠집니다. 한편 수지의 친구인 존 씨는 그림을 그리는데 소질이 있었지만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 씨는 자신의 그림 중 하나를 완성한 커티스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커티스는 존 씨의 작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그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서 눈이 내리게 되는데 수지의 상태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존 씨는 수지에게 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는 수지의 생명력이 마지막 남은 잎새처럼 강하다고 말합니다. 커티스도 마지막 남은 잎새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이를 듣고 감동받은 수지는 희망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날 눈이 내리지 않은 날에도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지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 존 씨와 커티스의 희생으로 이어져 그림처럼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소설은 예술과 우정의 힘이 어떻게 희생과 희망을 이끌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의 의지를 잃은 사람에게 어떻게 희망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일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답은 점점 약해져가는 늙은이들이 삶의 동기를 잃어가는 상황에서는 답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설 속의 주인공은 가난했지만 젊은 친구들이었고 이들에게 희망을 넘겨주는 것은 늙은 화가입니다. 찬란한 미래와 희망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인 것일까요? 결국 남은 것은 내가 당신을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기적인 마음뿐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건을 또다시 강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필명 오헨리 작가의 대표적인 두 단편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3, 4, 5, 6편은 제목만 알려드리고 마지막 선물의 지혜 작품만 설명하겠습니다. 3. 경찰과 찬송가. 4. 식탁을 찾아온 봄. 5. 20년 후에. 6. 바쁜 주식 중개인의 로맨스. 7. 선물의 지혜. 뉴욕의 가난한 부부 짐과 딜라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결심을 합니다. 짐은 딜라가 자주 찾아보는 아름다운 긴 머리를 떨구어 팔아 딜라에게 목걸이를 선물하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딜라는 짐이 항상 간직하고 다니는 오래된 시계를 팔아 짐에게 고급 펜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두 사람은 서로의 선물을 교환하기 위해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서로의 희생을 알게 되고 각자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딜라의 긴 머리는 더 이상 없어졌고 짐의 시계도 팔렸습니다. 이 작품은 물질적인 소유보다도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감동적으로 그립니다. 두 주인공은 각자가 상대를 생각하며 행동한 결과 물질적인 소유를 잃었지만 그에 대한 우려 없이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순수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선물의 지혜는 짧은 단편 소설이지만 그 깊은 감동과 인간적인 이해를 통해 독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여운을 남깁니다. 이 작품은 소재의 간결함과 감동적인 결말로 여러 번 각색되어 왔으며 세계 각지에서 사랑과 희생에 대한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첫 편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마지막 선물의 지혜는 같은 작품입니다. 각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목이 붙여졌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개해드린 책 구성도 알려드린 제목과 다른 작품이 수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목차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